자, 우리가 1차 부등식까지는 할 수 있어요. 1차 부등식까지는, 그죠? 1차 부등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거니까. 그럼 연립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 연립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연달아서 두 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달아서 립. 이게 설립자거든. 설립하다 할 때 그 립자. 세울 립자. 그래서 연달아서 두 개의 부등식을 또는 세 개의 부등식을 세웠을 때 이건 연립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립 같은 경우는 두 개 또는 세 개. 걔네들이 전부 다 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했잖아 우리 그지? 연립 부등식 했잖아 중2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위에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을 둘 다 푼 다음에 이 두 개를 풀어서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는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거를 풀었더니 x가 3보다 작대요. 근데 아래 거를 풀었더니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수직선상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으니 1보다 크거나 같은 놈 표현을 표현하고 3보다 작은 놈 표현을 하죠. 3보다 작은 놈, 3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지? 왼쪽인 거 맞죠?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1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을 풀 때는 층을 다르게 해요. 층을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얘가 1층, 얘가 2층이 되는 거야. 그럼 1층하고 2층이 다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거를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보시는 게 1층, 2층이 다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1층밖에 없잖아. 얘는 1층, 2층 다 있죠. 얘는 2층밖에 없죠. 그래서 1, 2층 다 있는 1부터 3까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 공통범위를 구한다. 지금 여기까지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181조까지 이 내용이 한꺼번에 설명이 된 거야.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내용으로 갑시다. 어떤 부등식인데, 부등식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두 개 나눠서 보시면 돼요. A하고 B 비교한 거, B하고 C 비교한 거. A하고 C를 비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A하고 C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푸시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 B가 C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풀어주는 방법이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잘 봐. 4x 풀 7이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풀 때는 요것 따로 풀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넌 봤지 이거? 할 줄 아냐? 할 줄 알아? 할 줄 알면 문제 쭉 풀어 그냥. 문제 쭉 풀어. 이거 할 줄 알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양쪽 끝에가 숫자가 돼 있잖아. 그럼 한 번에 풀 수 있어. 두 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그냥 다 7, 7, 7 빼버려. 빼기 7, 빼기 7, 빼기 7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는 4x가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3이 되죠? 그 다음 4, 4, 4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 얘는 x가 되고요. 얘는 4분의 3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부등식의 해예요. 따로따로 푸실 필요가 없어요. 양쪽 끝에 숫자가 돼 있을 때. 알겠니? 됐죠?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1층하고 2층하고 겹치는 것만 우리가 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 그냥 책을 보시면서 할게요. 그림 새롭게 그릴게 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수직선 모양이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니네 수직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아시죠? 수를 직선에 그려놓은 수직선이야. 수직선이 아니야. 알았죠? 수직선하고 수직선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자, 어떤 두 놈을 풀었더니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네 둘이 겹쳐지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솔직히 근데 난 이 그림 마음에 안 들어. 하나는 1층으로 하나는 2층으로 해줘야지. 잘못 나온 거야, 그지? 하나는 1층으로 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뻗어야 돼. 여기서. 알았지? 1층과 2층. 그래서 1, 2층 겹치는 게 없다. 이거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보다 작은 거하고 a보다 큰 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이게 겹쳐지는 것 같지만 없잖아. 얘도 a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거고 얘도 a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야. 그죠? 그럼 겹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x가 a보다 작다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이쪽 부분은 a를 갖고 있잖아. 그치? a까지 포함해서 크거나 같은 놈들이 있는데 이 놈은 어쨌든 a보다 작은 놈들만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겹치는 거 없는 거죠.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가 없다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될 때는 해가 하나만 나오는 거야. 하나만. 해가 하나만 나오는 건데 뭐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작거나 같은 놈 모여 있는 거고 얘는 크거나 같은 놈 모여 있는 건데 딱 a인 거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딱 a일 때만 1층, 2층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이퀄 a라고 하는 약간 좀 특이한 애가 되는 거지. 부등식을 풀었는데 마치 방정식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 특수한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됐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문제들이 쭉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못 푸는 건 없을 거야. 뭐 개수 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인데 양변에 음수 곱한다, 음수 나눈다 이것만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주의해 주시면 다 풀 수 있어. 한번 풀어보셔요. 숙제입니다. 쭉쭉쭉쭉 숙제예요. 얘도 숙제, 쟤도 숙제, 얘도 숙제, 얘도 숙제, 숙제, 다 숙제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필세지 5번은 가보도록 합시다. 필세지 5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 해를 가지고 여기 문제에 지금 비어져 있는 A 그리고 해에 나와 있는 이 B까지도 완벽히 구해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그냥 A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등식을 풀어버려. 자, 그럼 풀어볼게.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3x 넘어가고 5 넘어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5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네. 양변 마마 곱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아래 것도 풀어볼게요. 아래 거 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풀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요 위에 거와 아래 거에 겹쳐지는 부분을 본 게 요거라는 거잖아.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모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요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지 않냐?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이제 3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래 걸 풀 건데 아래 거를 풀면 a가 그냥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세요.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9부터 먼저 곱하겠죠. 분수가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9 곱하세요. 9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x-a가 됩니까? 자, 그리고 9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그대로죠? 그 다음 얘 9 곱하세요. 18. 주리가 좋아하는 숫자. 그럼 얘는 9를 곱하세요. 그럼 얼마 남아요? 3 남죠? 그죠? 3이 남는데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쭉 할 거야. 자, 마3x가 되는데 넘어오니까 4x가 되고요. 그죠? 상수항은 싹 다 우변에 쓸 거예요. 18이 있고요.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그럼 12네요. 거기에다가 a가 넘어오면 플러스 a다. 양변을 4로 나눌 거예요. 그럼 4분의 1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뭐 약분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어쨌든 4분의 a로 남아있잖아. 어쨌든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x가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놈이 지금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지. 4분의 15. 그잖아. 모양이 x가 누구보다 작다, x가 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모양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 4분의 15 따라서 a는 얼마? 3. 그럼 a3, b3 나왔네. a 더하기 b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생각보다 쉽죠? 안 어렵지? 괜찮냐? 이해되냐?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필세지 6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 심화 과정을 조금 겪었던 친구들은 이거를 이미 했었을 거야. 이미 했었어. 잘 봐. 자,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 건데 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해가 특수하게 나오네요.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위에 거를 풀어볼게요. x 넘어가고 1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풀어보면 위에 거를 풀면 그 다음 아래 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2a만 넘어가면 돼. x는 2a, 4보다 작다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수직선 위에 표현 한번 해봅시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가 2예요. 2. 얘보다 크거나 같대. 1층.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x는 2a 마사보다 작다야. 그럼 여기다가 2a 마사보다 작다는 거 그려야 될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2a 마사일 거 아니야.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작다 왼쪽으로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봐라. 첫 번째, 이렇게 그려주면 해가 없다가 되냐? 안 되지. 그지? 그럼 여기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어디 있어야 되죠? 2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이제 2A 마사, 2A 마사. 맞아? 맞냐? 자, 그럼 여기서 2A 마사는 어때야 돼요? 2A 마사는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있는 2A 마사랑 2랑, 봐봐.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포개지면 안 돼? 포개진다는 게 뭐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아니라? 그럼 이렇게 그려줘도 해가 없다 돼? 안 돼? 해가 없다 되잖아. 봐봐. 초록색은 지금 2를 갖고 있어. 빨간색은 2보다 작은 놈들만 갖고 있는 거잖아. 겹쳐지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A 마사랑 2랑 포개져도 된다 안 된다? 2A 마사랑 2랑 포개진다라는 것은 2A 마사라는 값 자체가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A 마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즉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2A 마사랑 2랑 같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뭐야? 2A 마사가 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얘가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아유, 왜 이래? 여기다가 얘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2A 마사는요. 2보다 작아도 되고요. 같아도 돼요. 그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요걸 풀어주면 A의 범위가 나온다. 자, 그럼 4가 넘어가봐. 2A가 6보다 작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자, 그러면 요 A의 범위가 나왔네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3보다 작거나 같은 놈의 최대값 얼마?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이만 모여있어. 야, 니네 중에서 제일 큰 놈 나와. 그거야. 얼마야? 3이잖아. 알겠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냐? 조금 어렵죠? 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알겠죠? 자, 뭐 필기하실 분 뭐 정리할 것 좀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2이자, 초록색으로 2이자 동시에 2A 마사라는 거예요. 포개진다라는 것은. 알겠어? 포개져도 역시 해가 없다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해가 없게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포개져도 역시 해가 없는 거니까. 알겠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205, 206은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비슷한 문제, 자, 필세지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문제 읽고 풀게요. 풀어보지 말고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한번 해봐. 기본기 살짝 말씀인가 이거? 나는 기본기 솔직히 자, 문제 다 읽었어요? 남겨놔. 자, 문제 읽었죠? 자, 얘는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정수인 해가 2하고 3하고 4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A의 값이 아니라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범위가 되냐면 잘 봐.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일단 풀 건데 위에 거는 A라는 놈이 있어서 정확히 몰라요. 위에 거는 일단 12를 곱해서 풀겠죠. 위에 거 12 곱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2, 12, 12, 12. 아니 6만 곱, 아니 12 곱해야 되는구나. 3x 그 다음 플러스 6 작거나 같다. 얘는 4x 마이너스 2a 됐어? x 넘어가고 상상 넘어오세요. 마이너스 x 2a 마 6. 그 다음 마마마 곱하면 x는 2a 뿔 6보다 작거나 같다요. 2a 뿔 6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모양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아래 걸 풀면은 x는 아래 걸 풀면 어떻게 되죠?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봅시다.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서 아래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 거 표현 한번 해볼게. 얘가 2분의 3이야. 1.5. 그지?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정수가 누가 있을지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 1.5니까 1은 여기 있겠고 2가 여기 있겠죠. 3이 여기 있겠죠. 4도 여기 있겠죠. 5도 여기 있겠죠. 6도 여기 있어요. 7, 8, 9, 10, 4가 다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내가 초록색으로 요 놈을 그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에서 2하고 3하고 4만 나와야 되는 거야. 5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이 자, 이 깜장색, 초록색으로 칠할 건데 2, 3, 4니까 여기에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치? 얘가 이제 네모. 그래서 얘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 사이 범위가 되는데 거기서 정수는 2, 3, 4로 끝난다 이 말이죠. 즉 따라서 이 네모라고 하는 자식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4보다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2, 3, 4고요.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4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까지는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얘가 움직여서 요 눈금이랑 딱 마주쳐도 돼야 안 돼요. 요 눈금에 딱 걸려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눈금에 딱 걸려도 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에 4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요 파란 동그라미가 4가 돼도 된다 이 얘기죠. 요 놈이 4가 돼도 된다 이 말이죠.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요 놈이 쪽쪽쪽쪽 움직여서 요 놈한테 걸쳐지면은 안 되죠. 겹치는 부분에 5가 포함이 되게끔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문제가 바뀌어서 얘가 하얀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 하얀 동그라미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아니라 이거겠지. 하얀 동그라미라면 이 경계값을 안 가지니까 얘가 4랑 딱 포개지면 4를 못 갖게 되는 거잖아.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개지면 안 되고요. 5가 되면 뭐예요? 5까지는 상관없잖아. 그래봤자 5를 못 가지니까. 알았니? 그래서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면 여기가 등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얘가 깜장 동그라미니까 깜장 걸로 그냥 할게요. 얘가 아니라 얘죠.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니네가 이제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네모가 4하고 5 사이다. 근데 네모가 뭐였어? 2a 뿔 6이었지? 2a 뿔 6이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5보다는 작다라는 걸 풀어주면 돼요. 그럼 666 빼버리면 돼.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1, 2 나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 나누면 어머 마이너스 1이지. 찐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2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A의 범위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A의 값이 아니라 A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알겠죠? 비슷하죠? 누구는 되고, 그러니까 포개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등호의 성립 여부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가 없다든 뭐 해가 어떤 상수가 나온다든 아니면은 뭐 해의 정수가 뭐 누구누구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싹 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놓고
범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호가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인데 농도 문제는 안 풀도록 할게요. 다음 쪽에 189쪽에 농도 문제는 안 풀고요. 과부족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요. 과부족. 과부족이 뭔지 아는 사람? 과부족 뜻. 과부족. 처음 들어보냐? 과부족이 뭐예요? 우영아. 과부족이 뭐냐? 과하다, 부족하다.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과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과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죠? 저는 옛날에 어린 마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부족이래 문제집을 샀는데 근데 그래서 어떤 종족을 생각을 한 거야. 종족. 아마존 종족 뭐 이런 거 있지. 밀림에 어떤 원시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과부만 남아있는 종족인 줄 알았어. 나 실제로 그래서. 왜냐면 남자가 죽었으니까 과부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과부라고 하잖아. 아, 과부족이니까. 나는, 봐봐, 난 학원을 못 다녔어. 난 사교육의 힘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럼 중학생 때 어린 마음에 과부족이래, 과부족이 뭐지? 왜 과부족인데 왜 과부가 안 나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 심심풀이로 얘기한 거였고요. 자, 문제 볼게요.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눠주면 사과가 10개가 남고 남죠? 남으니까 과한 거죠. 그래서 과부족이야. 5개씩 주어주면 나머지 한 학생은 1개 이상 3개 미만의 사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자는 거죠? 5개를 줘야 되는데 1개 또는 3개를 준다라는 거죠. 1개, 2개, 3개,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미지수를 설정을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미지수를 할 건데 여기서 수에 관련된 우리가 모르는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 수도 있고요. 사과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생 수와 사과수 둘 다 있는 거죠. 맞아요? 학생 수와 사과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 수를 x로 잡을 것이냐, 사과수를 x로 잡을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 수가 x일까요? 사과수가 x일까요? 둘 다 x로 할 수 있어요? 둘 다 x라고 하면 안 되지. 둘 다 x라고 한다면 학생이 10명이면 사과도 10개밖에 없는 건데. 그지? 하나가 x면 다른 놈은 x가 아닌 거겠죠. 그죠? 누구를 x로 잡을까요? 학생 수를 x로 잡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눠주는 거잖아. 누군가에게 뭘 주잖아. 봐봐. 한 학생에게 사과를 몇 개 주는 거잖아. 그럼 학생 수가 적어요? 사과 수가 적어요? 학생 수가 적죠. 숫자 자체만 보면. 그래서 작은 놈을 미지수로 잡아줘야지 다른 놈을 표현하기가 편해. 알겠냐? 그래서 학생 수를 x라고 잡을 거예요. 학생 수라서 무조건 학생 수가 x야? 그게 아니야. 문제마다 달라. 알겠어? 근데 두 개 중에서 작은 놈을 미지수로 잡아야지 다른 놈을 표현하기가 편해요. 자, 그럼 봅시다. 학생 수가 x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사과수는 어떻게 됩니까? 3개씩 주면 10개가 남는데요. 그럼 x명이 3개씩 받았어. 그러면 3x개가 먼저 나눠진 거죠. 나뉘어진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도 10개가 더 있는 거죠. 3x 플러스 10을 사과수라고 잡을 수가 있어. 됐어? 그죠? 그래서 작은 놈을 x로 잡아야지 다른 놈을 문자식으로 만들어주기 편한 거야. 근데 사과수가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과수가 얘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x명의 사람에게 5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1개 이상을 받고 3개 미만을 받는다 이 얘기야. 1개 이상 3개 미만을 받는다. 1개 받거나 2개 받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3개까지는 안 받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실제 사과수는 3x 플러스 10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과수는 뭐냐면 5개씩 나눠줬을 때 한 학생이 1개 받는 거. 그럼 5개씩 받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x만 1명 아니에요? x명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학생만 1개 또는 3개를 받는 거잖아. 그럼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은 5개씩 다 받는 거잖아.
그럼 5개씩 받은 x-1명의 학생의 이게 사과의 개수 요놈보다 1개이거나 또는 3개인 거 미만이다 이 얘기죠. 실제 사과의 개수 3x 플러스 10은요. 요식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생이 1개 받는 것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3개 받는 것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실제 사과의 개수는. 근데 이거 이상이고 얘는 미만이니까 둥어 없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푸시면 돼요. 이게 A, B, C 형태죠? 그럼 A, B랑 B, C 2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A, B하고 B, C 2개를 푸지 마시고 양쪽 끝에가 숫자면은 우리가 한 번에 쭉쭉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를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 자, 볼래? 봐봐. 5x-4죠. 3x 플러스 10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5x-2죠. 야, 이거 아빠네도 수업하면서 OX 할 때 나 OS가 자꾸 생각나는 거. OS 먹고 싶다. 아저씨 그때 배고팠는데. 힘들다. 목이 아프고. 자, 그러면 5x 마사 얘는 5x 마 2예요. 그죠? 3x 플러스 10이고요. 양쪽 끝에 숫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기 있는 세 변 다 똑같이 어떤 놈을 빼면 돼요. 5 빼기 5x 빼기 5x 빼기 5x 해봐. 5x 빼봐. 그럼 마사 되죠. 5x 빼봐. 마 2x 플러스 10이죠. 5x 빼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되냐? 그럼 봐봐. 여기 가운데만 x고 양쪽 끝에가 숫자가 됐잖아. 그럼 한 번에 풀어버리면 되지. 어떻게 풀어요? 10, 10, 10 빼면 되죠? 10, 10, 10 빼면 마 14. 얘는 마이너스 2x. 얘는 마 12. 그 다음 양변을 마이 나눠요. 마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7 되고요. 얘는 x 되고요. 얘는 6 되네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x의 범위가 결정이 됐다.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학생 수니까 소수는 안 되고요. 여기 사이에서 자연수 누구? 7. 됐어? 학생 수 얼마? 7명. 됐어요? 그럼 사가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가수 7 들어가시면 되죠. 31개. 됐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게 니네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강당 문제예요. 강당 긴 의자 문제 있죠? 의자 문제. 좀 텐트 문제 있죠. 텐트에 몇 명씩 자면 뭐 어떻게 되고 한 텐트에 몇 명씩 자면 뭐 사람이 몇 명 이상 뭐 텐트가 몇 개 남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문제 있었잖아. 중학교 때 한 거야. 심화과정에서 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만 뭐 90점, 80점 이상 나오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했었던 건데 그거를 여기서는 그냥 기본 과정으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농도 문제는 하지 마세요. 농도는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자, 그래서 190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가 좀 많나? 190, 잠깐만. 좀 많은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몇 쪽이라고? 190쪽까지요. 90쪽.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니, 몇 쪽부터냐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